서울 꼬마 빌딩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매도 손실 금액만도 9억 원에 기타 금융비용 등을 더하면 15억 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30에서 50%를 유지했던 낙차율도 10%대로 낮아졌습니다. 취득세와 더불어 2년 동안 필요한 모든 비용을 더하면 12억 4,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비교를 통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수십억 원의 자금을 움직여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망설였던 분들은 더 이상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꼬마 빌딩은 틀린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오플랫 구독자 여러분, 지오플랫의 제이슨입니다. 오늘 영상은 60억에서 80억 원을 가지고 한국의 꼬마 빌딩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정한 한국 건물주가 아닌 달러로 월세 받는 글로벌 건물주가 될 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불패로 여겨졌던 서울 꼬마 빌딩에서 무섭게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부분 2021년에서 2022년에 거래된 물건들입니다. 유력시 상승할 것 같았던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공사비 인상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마포구 서교동 A빌딩 사례에서는 투자자가 2021년 9월 119억 원에 매수했다가 2023년 12월 11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매도 손실 금액만도 9억 원에 기타 금융비용 등을 더하면 15억 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이러한 시그널들은 2024년 초부터 감지되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경매에 등장하는 서울 빌딩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상당수의 빌딩은 리모델링을 통한 밸류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과 인테리어 시공이 필요한데 금리는 높아지고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보유가 힘들어진 빌딩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30에서 50%를 유지했던 낙차율도 10%대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서 오랫동안 지속됐던 매도자 우위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운 좋게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 빌딩을 매입하게 되어도 유지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상을 넘어선 비용들이 마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실제 건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가능한 가렸습니다. 학동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250m 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논현로 이면에 접해 있어 접근성 또한 매우 좋은 편입니다. 매매가는 75억 원으로 취득할 때 예상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115만 원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을 곱하면 예상 토지 시가 표준액은 약 25.7억 원입니다. 건물 시가 표준액을 10억 원으로 가정하면 취득세는 약 3.45억 원입니다. 부가세와 법무사 비용, 채권 할인료 등을 더하면 등기할 때의 비용 총계는 약 4.5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중개료도 매매가의 0.9%를 납입해야 되니 약 6,7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75억 원의 매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80억 원이 넘는 초기 자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비용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새로 매입한 주인이 2년 보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상업용 건물을 매입할 때는 대부분 대출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 70%, 금리를 5%로 가정하면 대출은 총 52.5억 원, 1년 이자는 2.6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유세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수리비를 포함한 기타 비용은 보수적으로 1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대출 이자와 보유세는 2년 보유했으므로 위 숫자에서 2배의 자금이 소모됩니다. 취득세와 더불어 2년 동안 필요한 모든 비용을 더하면 12억 4,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딜레마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의 꼬마 빌딩들은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되어 왔습니다. 월세 수익이 2에서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대출금리 기간을 버티면서 건물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주로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제로금리 시절로의 회기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높은 대출금리를 버티기 위해서는 내 자본을 추가로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할 내 자본이 부족하다면 월세를 높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월세를 무작정 높일 수도 없습니다. 내 건물이 있는 동네와 건물 특성에 맞춰서 적절한 컨텐츠를 입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파티룸 대여, 키즈룸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 지점에서 건물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내 건물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사업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반대로 특색 있는 임차인을 구하려고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공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편의도 어느 정도 봐줘야 합니다. 내가 매입한 건물이 4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출입하는 업종이라면 내 건물 4층에 들어올 임차인은 희박할 것입니다. 2년만 보유해도 12억 원이 넘는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만약 건물 가격이 상승했다면 양도세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양도 차익이 20억 원 발생했을 경우 예상되는 양도세는 약 7.5억 원입니다. 결국 75억 원짜리 빌딩을 매입해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20억 원 이상을 2년 이내에 벌 수 있어야 BEP,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유의미한 투자일까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는 2024년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로 내리긴 했지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예고는 결코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오히려 최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예고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모두 적용되더라도 3.5에서 4%대로 예상됩니다. 최소한 향후 2년간은 5%에서 6%대의 시중금리가 지속된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제로금리 시절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고금리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투자 부동산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금을 움직여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꼬마 빌딩은 틀린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높아진 금리, 유지 비용, 낮아진 양도 차익의 기회, 이런 환경에서 더 이상 유의한 성과를 내기 힘듭니다.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출과 세금 체계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LA의 경우는 4%대의 공실률과 더불어 양도 차익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꼬마 빌딩을 고집하는 대신 미국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단순하게 국내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을 넘어 달러 수익을 통한 글로벌 건물주로 변신할 전략적인 시점입니다. 위의 시와 똑같은 가격 기준으로 미국의 매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아파트먼트입니다. 한국의 다가구 주택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74.2억 원, 현재 공개되어 있는 입실률은 97%입니다. 임차인이 31개라고 했으니까 1개 빼고 모두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발생하는 총 비용을 25% 정도로 예상해보면 월세는 5,105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의 통상적인 수익률 계산법으로는 무려 8.25%짜리 매물이 됩니다. 5,105만 원에 12달을 곱하고 74.2억 원으로 나누면 나오는 수치 입니다.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수익률은 캡레이시라고 부르며 모든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순영업 소득이 6.19%, 즉 4억 5,900만 원이 1년 동안의 순이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12달로 나누면 월 순이익이 3,829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대출도 위의 시와 동일하게 70%를 적용하고 나서 2년 동안 보유할 때 발생 비용을 추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 총액은 약 52억 원이고 이자는 7%를 적용해서 매년 3.63억 원이 발생합니다. 보유세 또한 1%로 0.74억 원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중개 수수료가 없으나 제3자 안전거래 방식인 에스크로는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가의 1.5%로 추산해 약 1.11억 원이 필요합니다. 기타 비용에는 수리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 사례보다 2배를 한 2억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대출 수수료는 1.2%로 약 0.62억 원입니다. 대출 이자와 보유세는 2년이므로 2를 곱하고 다 더하면 12억 4,700만 원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이런 가격대의 건물에서 이런 숫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장담컨대 1년 통틀어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한국에는 취득세가 있고 미국에는 대출이자와 수수료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장단점은 있으나 2년 동안 보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두 번째, 월세 수익률입니다. 이는 비교 불가입니다. 같은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강남권의 꼬마 빌딩과 미국을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서 수익률이 괜찮다고 판단되는 3.5에서 4%대의 빌딩과 비교하더라도 2배를 웃돌게 됩니다. 세 번째, 양도 차익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에서의 양도 차익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에 따른 편차가 너무 커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리스크는 점점 커지는데 리턴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양도 차익을 내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 월세 시장의 경우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소폭의 개보수를 해주면 월세를 10에서 30만 원 정도씩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보이는 매매가에 즉시 반영이 되며 시장 상황이 좋을 경우 더 많은 양도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관망을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볼 수도 있습니다. 중간 수준의 리스크, 중간 수준의 리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실률입니다. 2024년 8월 NAI 코리아 데이터에 따르면 연면적 1000평 이하의 소형 건물 공실률은 약 11.7%로 추산됩니다. 이면 도로에 있는 작은 건물들까지는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보이는 상가 공실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공실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예시로 든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아파트먼트 공실률은 약 5%로 한국의 꼬마 빌딩 임차인 상황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의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이제는 명확히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시 매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객관적인 데이터 비교를 통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누구나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망설였던 분들은 더 이상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꼬마 빌딩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 빌딩 매각 과정에서 생각보다 적은 양도 차익으로 실망하셨던
원하셨던 분,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싶으신 분, 지오플랫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목표와 상황에 맞춘 전략을 제시하고 집행과 운영까지 도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채널이나 채널톡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국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드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